자, 화학2에 맨 앞에 나오는 게 기체인데,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상기체 방정식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먼저 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걸 물리에서 내가 얘기할 때 뭐라고 불렀냐? 신이 내린 방정식이라 했을 거예요. 자, 이게 신이 내린 방정식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 식을 보면은 PV는 nRT라고 하거든. 하나씩 뜯어보자. P가 pressure. 뭐야? 압력이야. V가 볼륨이 뭐냐? 부피. 자, 그 다음에 N이 화원에서 요 N, 스몰 N자 나오면 뭐였냐? 몰수. R은 의미 없어. 이거 기체 상수라고 해. 상수야, 상수. T가 뭐냐? temperature. T. 온도. 자, 그래서 이게 관계식인데, 자, 이 관계식은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냐면,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세 가지의 법칙을 하나의 식에다가 몰아둔 거예요. 첫 번째, 보일의 법칙. 두 번째, 샤를의 법칙. 세 번째는 우리 화학원에 배웠던, 맨 처음 배웠던 법칙. 뭐 배웠냐? 아보가드로 법칙. 요 법칙이 굉장히 유명한 세 개의 발견인데, 이 세 개의 발견을 한 개의 식에다가 몰아놨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자, 일단 보일 법칙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냐면,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장 쉽게 얘기해 줄게. 풍선이 이렇게 있었다. 자, 풍선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대기압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몇 기압이라고 하니? 1기압이라 하잖아. 그게 압력이야. 기체의 압력. 자, 이때 풍선의 부피가 10리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이 압력을 5배로 뒀다? 자, 원래 기체가 눌러주는 요 힘보다 5배로 눌렀어. 그럼 풍선의 부피가 더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지. 그래서 풍선의 부피가 작아져. 압력이 5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외부에서 눌러주는 힘이 크니까 당연히 풍선의 부피는 줄어들 거란 말이지. 5기압으로 누르게 되면 풍선의 부피는 2리터가 됩니다. 자, 결론.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는 비례 관계라는 거야? 반비례 관계라는 거야? 반비례죠. 압력을 키우니까 부피가 줄어들었잖아. 압력 증가, 부피 감소. 반비례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식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압력에다가 처음에 부피를 곱하면 나중에 압력에다가 나중에 부피를 곱한 거랑 같다. 이걸 보일이 알아낸 거예요. 봐봐. 처음에 압력이 1기압, 처음 부피 10리터. 곱하면 10이죠, 10. 나중에도 곱하면 10. 되게 그럴싸하게 쓰지만 그냥 곱하기입니다. 같다. 오케이? 자, 대신 보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가 반비례이기 때문에 압력은 부피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 V를 이항시켜 봅시다. 왼쪽으로. 그러면 PV 값이 이렇게 되겠지. 요게 K라는 어떠한 값으로 일정합니다. 이 값은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압력이 10배가 되면 부피는 10배 줄죠. 이 공식에 의해서. 압력이 10배 증가, 부피 10배 감소. 그럼 곱하면 이 값이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수로, 어떠한 상수로 값이 같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단 여기서 조건이 있어. 조건. 보일 법칙 얘기할 때는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조건이 있어요. 뭘까? 첫 번째, 아까 풍선 얘기했을 때 풍선에다가 압력만 줬지 온도를 바꾸진 않았거든. 그래서 보일 법칙을 얘기할 땐 온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도 안 바꿨냐? 그렇지. 풍선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도 안 바꿨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정한 상태에서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샤를 법칙으로 합시다. 샤를 법칙은 공식으로 보면 되게 그럴싸한데 별거 없어. 나중 부피는 처음 부피에다가 처음 부피 곱하기 273분의 T도를 가해준 온도라고 하거든. 이 T도 여기다 넣어주면 나중에 부피가 된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얘도 금방
이해할 거야. 봐. 원래가 0도씨였대. 요 0도씨에 기체가 있어. 근데 이 기체가, 너네 여기 이거 액체 고체 아니야? 기체 얘기하는 거, 기체 다. 여기 기체가 10리터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대. 자, 근데 온도를 273도로 가열을 해줬다? 자, 한번 생각을 잘 해봅시다. 당연히 온도가 증가되면 기체 분자의 운동 속력이 어떻게 되겠냐? 빨라지겠지. 그럼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지겠지. 그럼 원래보다 부피가 어떻게 될까?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원래보다 부피가 커졌는데 얼마나 커지냐면 원래 부피의 2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 이 공식 그냥 넣으면 돼요. 나중에 부피는 처음 부피 10리터지 더하기 처음 부피 곱하기 273분의 내가 가해준 온도란 말이야. 그럼 내가 가해준, 즉 변화된 온도를 써주면 돼요. 그럼 변화된 온도가 273이네. 그럼 얘가 1이잖아. 그럼 처음 부피만큼 증가한다는 뜻이네. 그지? 그래서 273도를 가해주면은 처음 부피만큼 증가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 27.3도를 가해주면 나중 부피가 몇 리터 될까? 몇? 아, 산수도 못하냐, 인간들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약분되면 1이 아니라 몇이 되는 거야? 0.1이 되네. 그럼 얘 곱하면 얼마 되는 거야? 1리터 되네. 결국은 처음 부피에 10분의 1배만큼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 부피가 11리터가 되겠지. 그지?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샤를 법칙이야, 이게. 자, 근데 샤를 법칙도 잘 생각해야 돼. 온도를 높이니까 부피가 증가했지. 그럼 온도와 부피의 관계가 비례라는 거야, 반비례라는 거야? 비례죠, 여기서. 그래서 온도랑 부피와의 관계는 비례니까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겠네. 자, 근데 이걸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럼 T분의 V는 어떠한 상수로 일정하다. 요 는이야, 는. 요로 이항시키면 분모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T분의 V가 K로 일정하다 라고 하면 돼. 자, 대신 또다시 변화시키지 않은 값이 있죠. 뭐? 첫 번째, 압력은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나 잘 보시면 이 뚜껑 마개가 없어요. 뚜껑 마개가 없다는 거는 언제나 대기압이 눌러주는 거야. 대기압이. 근데 여기나 온도를 바꾼 거지 압력을 바꾼 게 아니잖아. 그럼 압력은 언제나 일기압이야. 그래서 압력은 일정한 거야. 다음, 뭐도 일정해? 여기 기체가 부피를 결정짓게 한 건 온도에 따라서 바뀐 거지. 기체를 채워 넣든가 기체의 양을 빼지 않았죠. 그럼 기체의 몰수도 당연히 일정해야지. 얘가 일정할 때만 부피와 온도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나와요. 자, 마지막 아보가드로 법칙.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 아보가드로 법칙 뜻이 뭐였어? 몇 도 C 몇 기압에서 0도 C 1기압에서는 1몰일 때 몇 리터 들어간다? 22.4리터 들어가죠? 그럼 문제 44.8리터 있대. 그럼 몇 몰 있다는 거야? 2몰.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 다시 뭐가 그럼 일정하다? 0도 C 1기압. 압력이 일정하고요. 뭐도 일정하다? 온도 일정하다. 이렇게 되면 몰수가 증가할 때 뭐가 증가한다고? 부피가 증가한다. 결국은 부피가 무엇과 비례 관계야? 몰수랑 비례죠. 그치? 부피가 증가할 때 몰수가 증가한 거니까. 그럼 얘도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얘랑 얘가 같다라는 식으로 세우면, 즉 PV가 K인데 얘는 T분의 V가 K고 얘는 N분의 V가 K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 V가 이쪽에 있고, 자, 여기 이거 다시 이항시키면은 V와 이렇게 되죠. 그럼 봐봐. P 놓고 V 놓는데 V가 T랑 비례하네.
비례해. T가 비례해. V는 몰수에 비례해. 상수. 이걸 는으로 맞추려면 상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P분의 NRT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마어마한 발견을 하나의 식에다가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연습해 볼게. 보일 법칙은 뭐가 일정하다? 온도와 몰수. 봐봐. 얘는 바뀔 거야. 얘 일정, 얘는 안 바뀌어. 파이 값이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 3.14가 안 바뀌잖아. 일정. 그럼 얘 곱하기 얘가 언제나 이 값으로 같아야 됩니다. 보일 사례 법칙. 뭐가 일정? 압력과 몰수. 얘 일정, 얘는 일정. 아, V랑 T의 관계구나. 압력, 온도. 압력 지워, 온도 지워, 상수 지우면 몰수와 부피. 이러니까 세 가지를 하나의 식에다가 모아놓은 신이 내린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걸 이상기체 방정식이다라고 불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결론. 기체 파트를 너희들이 문제 풀 때는 무조건 문제 보자마자, 기체 보이자마자 이 식을 쓰세요. 그리고 일정한 걸 지우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구나, 이거 구하라는 게 문제구나, 그걸 찾으면 돼요. 오케이? 요것만. 자, 근데 이제 원리를 보자. 자, 먼저 대기압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1기압이다라고 했지만 1기압이 실제 압력이 있어요. 자, 이거 수은이거든, 수은. 수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한 특징이 있는 놈이야. 뭐? 상온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에요. 이 금속은 금속결합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응집력이 굉장히 세. 근데 어찌됐든 1기압으로 누르고 있거든? 그럼 수은이 눌려지면은 눌려진 만큼 올라갑니다. 눌려진 만큼 올라가. 왜? 이거 누르는 1기압이 얘 누르는 1기압이 만나야 딴 같아야 얘가 딱 정지하는 거예요. 그때의 높이를 보니까 76cm입니다. 즉 1기압이라는 힘은 수은기둥을 76cm까지 높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1기압을 다른 표현으로 76cm의 수은을 올릴 수 있는 힘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너는 1cm가 몇 밀리리터니? 몇 밀리미터야? 1cm가 몇 밀리야? 초딩도 한다, 새끼들아. 10밀리죠, 10밀리. 그럼 얘를 밀리로 고치면 몇 밀리야? 760mm의 수은기둥을 높이는 힘을 1기압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1기압은 76cm의 수은기둥을 높이고 760mm의 수은기둥을 높이는 거랑 같은 거니까 얘를 1기압으로 정의한다고. 이건 뭐 너희들이 뭐 봤는지 모르겠다. 지구과학한 새끼들은 알아야 되는데 1기압이 몇 헥토파스칼이었어? 1013 헥토파스칼이죠. 요거 헥토파스칼이라는 게 1000분이에요. 1000분이. 1.013 파스칼을 헥토로 바꾸면 1013이 되는 거야. 요거죠. 파스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외우지 마. 이건 외우셔야 돼. 수은기둥을 누르는 힘이 1기압일 때는 76cm까지 올라가더라. 얘만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얘기를 했으니 봅시다 한번. 자, 일단 기체 압력. 자, 제일 중요한 것부터 시작이다. 우리가 이 다음 단원에서 액체와 고체를 배울 건데, 액체, 고체와는 아주 다른 기체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을까? 기체만의 특징. 고체는 입자와 입자가 완벽하게 붙어 있어요. 액체는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어요. 액체는. 근데 기체는 어때? 다 떨어져 있습니다. 즉 기체 분자는 절대로 그 옆에 인접한 분자와 붙지 않아. 무조건 떨어져 있어. 이게 기체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 공간이 부피를 결정짓는 거예요. 즉 아까 너네들도 그랬잖아. 온도가 낮으면 기체 분자가 조금밖에 못 움직여.
그럼 이 사이 공간이 별로 안 멀단 말이지. 근데 온도를 높이면 기체 분자가 활발히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 간격이 넓어질 거 아니야. 이게 기체의 부피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거지. 자, 근데 압력이라는 걸 우리는 대기압은 배웠어. 근데 기체의 압력을 우리는 어떻게 알까? 기체를 아까 내가 풍선에다가 이렇게 넣었잖아. 그럼 얘가 지금 대기압을 1기압으로 누르고 있는데 풍선의 부피가 10리터로 고정되었다라는 건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역학적인 평형에 도달했다. 움직이지 않을 때 R자임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얘도 부피가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그 얘기는 이 안의 압력이 1기압이 됐다는 거야. 그래야 안 움직이는 거야 풍선이. 잘 이해해야 돼. 그럼 기체의 압력은 무엇으로 판단할 건데? 이 내부 압력을. 기체 압력은 기체들의 충돌 횟수로 표현합니다. 용기 벽면에 얼만큼 충돌을 하냐, 이게 압력, 기체의 압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기도 나와있지? 기체 분자들은 끊임없이 자유롭게 운동하면서 기체가 담긴 용기 벽면에 충돌하기 때문에 기체 압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충돌 횟수가 많다는 게 압력이 증가한다 이거야. 그럼 봐봐라. 아까 보일 법칙에서 압력을 5기압으로 높였대. 그럼 외부에서 눌러주는 힘이 5배가 증가하면은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된댔어? 근데 왜 줄어들까? 풍선의 부피가 줄어든 이유는 풍선 안에 있는 내부 분자 운동성은 변할 수 없어요. 왜? 온도가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충돌 횟수가 압력이랬지. 여기서 외부에서 5기압을 줬다는 거는 얘가 풍선의 부피를 결정지으려면은 이 안쪽에서도 5기압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안쪽에서 5기압을 주려면 원래보다는 충돌 횟수가 5배 늘어야 돼. 그러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 공간이 줄어야죠. 그래야 5배만큼 더 많이 충돌하는 거 아니야? 왜? 분자 운동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 분자 운동성이 똑같을 때 원래 부피에서 10번 충돌했다 칩시다. 근데 50번을 충돌해야 5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밖에 없냐고? 공간이 줄어야지. 그러면 50번 충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일 법칙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외부 압력이랑 내부 압력이 일치할 때가 기체 분자의 부피를 결정할 건데, 이 부피를 결정할 때 물론 온도에 따라서도 결정되지만 온도가 일정한 상태라면 부피가 줄어들어야 충돌 횟수가 그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외부에서 주면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줄어요. 이렇게 정도는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기체 압력의 크기는 단위 시간 동안 기체 분자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자, 그럼 여기 똑같다. 샤를 법칙. 샤를 법칙도 생각 잘해봐. 10리터에서 20리터 됐어. 온도가 변했지. 온도가 변하면 기체 분자 운동성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원래 10리터의 공간에 있을 때가 10번 충돌했다 해봐. 그 공간에 그대로 있는데 분자의 운동성이 2배 빨라졌다 해봐. 그럼 충돌 횟수가 어때? 2배 많아지지. 그러면 원래 10번 충돌하던 게 20번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20번 충돌하면은 내부 압력이 몇 기압이 돼? 2기압이 되지. 근데 외부 압력은 언제나 1기압이야. 그럼 내부 압력이 더 세지. 그러니까 공간이 어떻게 돼? 확장돼야죠. 그래. 그럼 언제 이게 확장되다 멈추겠냐고? 10번 충돌할 때. 그래야 외부와 내부가 충돌해서 똑같으니까 압력이 똑같죠. 그때가 지금 부피가 2배 됐을 때다. 그치? 잘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래서 기체 압력 측정.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나왔다. 첫 번째. 기체를 넣어. 여기 기체를 넣으면 기체는 여기를 누르겠지. 항상 제일 중요한 거 너네. 여기 뚜껑이 막혔냐 열렸냐를 꼭 확인해야 돼. 뚜껑이 열리면 무조건 대기압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자, 그럼 문제. 얘와 얘의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가 없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얘의 압력이 몇 기압이다? 1기압입니다. 1기압. 오케이? 자, 여기서 문제. H만큼 이제 차이가 났어. 차이가 났어. 얘가 38cm래. 기체 압력이 지금 몇 기압일까? 여기서부터는 이해를 잘해야 돼. 언제나
이건 1기압이야. 근데 이 새끼가 지금 누르는 힘이 큰 거야?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큰 거야? 누가 힘이 크냐고. 얘가 크겠지. 얘가 더 많이 눌렀으니까 일로 쭉 눌린 거 아니야. 그럼 얘의 압력은 이 기압에다가 이만큼 높이 차이가 나는 압력까지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수은기둥이 1기압이면 수은기둥이 몇 센치만큼 차이 난댔어? 76cm. 그럼 38cm는 몇 기압 차이야? 0.5기압이겠지? 그지? 76 나누기 2가 38이잖아요. 결론, 얘 몇 기압이다? 1.5기압이다. 오케이. 요 압력 차이만큼 얘가 큰 겁니다. 대기압에 비교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선 3.8cm만큼 났대. 그러면 얘는 몇 기압일까? 일단 이걸 먼저 고려해. 이게 몇 기압에 해당해? 얘가 아까 0.5기압이었잖아. 0.5기압이면 분수로 나서 해봐. 2분의 1기압이죠. 근데 얘보다 여기 10배 줄었지? 그럼 몇 기압이야? 20분의 1기압이네. 20분의 1기압이면은 0.05기압일 거 아닌가? 이제 0.05기압이 누가 큰 거야? 얘가 크죠. 얘가 누르는 힘이 더 크잖아. 그럼 이제는 얘 압력은 1기압보다 0.05기압이 어떻다? 작다. 그럼 얘 몇 기압이야? 0.95기압. 하면 되겠지? 요거만 하면 돼. 이게 약간 짜증날 뿐이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기본적인 이해도가 여기서부터야. 됐어. 이거 외우려고 외우는 거 아니야.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이거 보고 아 너가 크구나. 그럼 너 높이 차이만큼이 너가 작구나. 여기선 너가 압력이 크네? 아 그럼 너보단 이 압력 차이만큼 네가 크구나. 이렇게만 알면 돼요. 아직 어려운 거 하나도 얘기 안 했어. 자, 이제 드디어 내가 얘기했던 이상기체 방정식이 나오기 위한 과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일의 실험. 자, 보일의 실험은 그냥 말 그대로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야. 자, 똑같아. 뭐, 이제 공기를 넣은 다음에 J자 안에다가 수은을 넣어. 수은 넣은 다음에 지금 여기 이 J자 관은 J처럼 생긴 관인데 공기를 넣었다? 잘 봐봐. 공기 넣은 다음에 수은을 채웠죠. 근데 지금 여기 뚜껑 열려있네? 그럼 지금 공기 압력이 몇 기압이야? 1기압이라니까. 높이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수은을 더 넣었어. 수은을 더 넣으면 이 압력 차이만큼 어떻게 돼? 압력 차이만큼. 여기 공기는 그대로야. 잘 봐. 부피가 어떻게 됐어? 줄었지. 부피가 왜 줄었을까? 여기서 누르는 힘이 수은을 더 많이 넣었으니까 누르는 힘이 증가했으니까. 그럼 누르는 힘이 증가했으니까 여기를 더 누르는 거지. 일로 눌렸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야. 즉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얘 압력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오케이? 근데 얘가 만약에 38cm야. 얘 압력이 몇이야? 1.5기압이죠. 쌤,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라고. 여긴 1기압이었고 1기압에서 얘를 채워서 이만큼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38cm면 0.5기압만큼 얘를 더 넣은 거예요. 그럼 얘도 0.5기압이 더 눌렸기 때문에 1.5기압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문제. 1기압에서 1.5기압이 됐어. 원래보다 부피는 몇 배 됐을까? 압력과 부피는 언제나 반비례입니다. 1기압에서 1.5기압이 됐으면 압력이 2분의 3배 된 거죠. 그럼 부피는 3분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3L였다면 얘는 2L가 돼요. 이해되지? 어려운 거 아직 하나도 안 했어. 자, 또 넣었어. 또 넣었어. 자,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더욱 압력을 준 개념이니까 여기는 더욱 부피가 줄죠. 그래서 이제 보일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가 반비례구나. 압력을 넣으면 넣을수록 부피가 점점 줄어드니까 압력이 증가하면은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증명한 거예요. 됐어? 넘깁시다. 보일 법칙, 아까 얘기한 대로 보일 법칙은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자, 지금 봐봐.
여기가 V라는 부피에 요 점은 P라는 압력을 갖고 있거든. 봐봐. 얘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부피를 절반으로 만들어봐. 압력이 2배 되죠. 다시 원래보다 부피를 4분의 1배만큼 감소시켰어. 그럼 압력은 몇 배가 돼야 돼? 4배. 즉 이게 보일 법칙의 그래프입니다. 압력과 부피와의 곱은 언제나 같다. 근데 물리 배우신 분들은 이거 연력학 법칙에서 무슨 선이라고 내가 알려줬었지? 등온선이라고 했죠. 등온선입니다. 즉 이 점에 만나는 모든 곳에 연결되어 있는 선은 온도가 같습니다. 왜? 보일 법칙은 온도가 변하면 안 돼. 자, 한번 예를 들어줄게. 이런 등온선이 있었대. 자, 지금은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여기 요리됐어. 잘 생각해야 돼. 이 빨간 그래프는 부피에 대한 압력을 곱하면 VP야. VP. 근데 파란 그래프로 가면 EVP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같은 압력에 빨간 것보다 파란색은 부피가 2배나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같은 압력에. 이걸 1기압으로 보자고. 대기압 1기압일 때 얘는 V만큼의 공간을 차지했는데 이 새끼는 2V의 공간을 차지해. 같은 압력인데. 왜? 온도가 다르니까. 누가 온도가 높다는 거야? 파란 거. 그래서 PV 그래프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고. 이 기압에서 넌 1리터만큼 차지할 때 넌 2리터만큼 차지하네? 너 왜 부피가 더 많냐? 분자의 운동성이 빠르니까. 그 얘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이래 됩니다. 그래서 온도와 부피와 압력과의 관계를 꼭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갑시다. 지금 이거예요. V 곱하기 P, PV 값이 K로 일정하다. 요거죠. 보일 법칙이라고. 요게 이제 P1, V1 곱하면 P2, V2. 요게 처음 압력에 처음 부피 곱하면 나중 압력에 나중 부피 곱한 거랑 같다. 예, 똑같아. 제일 쉬운 게 보일 법칙이에요. 제일 쉬운 게. 그냥 압력과 부피 곱하면 같다. 여기 나와있죠? PV 값. 곱하면 언제나 일정이라고. 안 변해. PV 곱하면. 자, 그 다음에 이건 됐어요. 됐고, 보일 법칙 끝내면 샤를 법칙이 나와야죠. 자, 샤를 법칙 봅시다. 여기는 너네 마이너스 273도씨가 무엇을 의미하냐? 섭씨 온도예요. 섭씨 온도 마이너스 273도씨가 무엇을 의미해? 절대 온도 0켈빈이에요. 절대 0도라고도 하고 절대 온도 0이라고도 하고. 근데 절대 온도의 정의가 뭐냐? 내가 1학년 2학년 때 얘기 많이 했는데, 일단 한국에서의 유명한 과학자랑 미국에서 유명한 과학자랑 중국 유명한 과학자랑 다 모여. 과학자끼리는 학회라는 걸 하거든. 뭔가 논문을 발표하면은 저 새끼가 한 논문이 맞아? 하고 과학자를 다 초대해. 그리고 검증을 받아. 검증 받으면은 맞네. 그럼 그 이론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돼.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온 과학자랑 이제 한국에서 온 과학자 다 만났는데 내가 막 발표를 한 거야. 야, 이렇게 되고, 야, 이 온도랑 이 부피랑 이 압력 관계가 이래. 근데 미국에서 온 과학자가 너 웃기고 있네 이러는 거지. 그럼 내가 왜? 내가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걔와 나가 사용하는 온도의 단위가 다르면 그럴 수는 있겠지.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섭씨 온도를 쓰죠. 섭씨 온도의 정의는 물에 어는 점이 0도, 물에 끓는 점이 100도로 100등분한 겁니다. 근데 화씨 온도라는 걸 미국에서 쓰거든. 화씨 온도는 물에 어는 점이 32F, 물에 끓는 점이 212F야. 그럼 사이가 몇 등분을 한 거야? 32부터 212까지 180등분을 한 거야. 즉 섭씨 온도보다 화씨 온도가 약간 더 정확한 표현은 맞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온 과학자랑 나랑 안 맞잖아, 온도의 단위가. 그래서 절대 온도는 과학에서만 씁니다. 과학에서만.
야, 너가 사용하는 온도랑 내가 사용하는 온도의 단위가 다르니까 통일시켜주자. 그래서 절대 온도라고 해요. 자, 개념은 이렇고, 근데 절대 온도는 왜 절대 온도라고 할까? 섭씨 온도, 화씨 온도라고 안 부르고 절대 온도잖아. 말 그대로 절대적인 값이야. 어떤 물체든 0켈빈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0켈빈에 도달을 왜 못하냐면 0켈빈의 뜻은 모든 분자의 운동이 정지된 온도입니다. 분자의 운동이 정지되면 분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없어져요. 그렇잖아. 그러면 부피가 없어집니다. 다시 내가 아까 기체 부피가 무엇으로 결정됐느니? 분자의 운동성으로 부피가 결정된다고. 분자와 분자 사이의 간격으로. 근데 분자 운동을 안 해버리면 부피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온도 0켈빈은 부피가 0입니다. 없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이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절대 온도 0으로 수렴까지는 되는데 0으로 못 만들어요. 만약에 0을 만들면 어쩔 건데. 드디어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다르게 보낼 수 있어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간이란 개념이 없어지는 거야. 어렵지 여기서부터. 그래서 내가 테넷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씨발, 그거는 내가 2번을 봤는데 이해가 안 돼. 나중에 좀 더 내가 한번 생각하고 또 봐야겠어. 인터스텔라는 이해를 했는데 테넷은 이해가 안 돼.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수능 끝나고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할 거야. 아, 적군 한 명은 막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막 이래. 시간이 막 존나 꼬여 막. 아무튼 생각도 하지 마 이제. 존나 어려우니까. 아무튼 간에 이게 샤를 법칙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 봐봐.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냥 비례 그래프죠. 뭐 정비례라고는 얘기를 못해. 정비례를 하려면 뭐 0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비례 그래프로 나오는 이유가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는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 증가죠. 이게 샤를 법칙이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 푸는 거 없어요. 아까 전에 내가 봤던 뭐 시험관에 수은 같은 거 넣어가지고 압력과 부피를 구하는 거지. 이 공식 사용해서 안 해요. 자, 절대 영도 그래서 나오는 거야. 내가 아까 얘기한 거니까 그냥 그것만 보고 말어. 그러면 중요한 거 없어. V가, 자, 일단 부피라는 게 온도와 비례인데 여기 상수를 붙이면 드디어 는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이거만 알면 돼. 부피가 온도랑 비례 관계에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자, 넘겨보면 마지막에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오겠죠? 아보가드로 법칙은 그냥 부피랑 몰수에 비례한다. 이것만 알면 돼. 우리는 화1 배웠으니까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걸 다 연결 지어서 드디어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요것만 안다고 해서 뭐 문제가 막 다 풀리진 않겠죠? 자, 일단은 나머지 거 문제 한번 볼까? 아, 여기 있는 문제 말고 그 뒤에 것까지 한 다음에 문제를 보는 게 좋겠다. 자, 일단 그 뒤에 기체 파트 2번 나오거든? 자, 여기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그거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자, 여기서부터 이상기체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보일 법칙, 쉐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다 섞어서 이상기체 방정식이 나온다.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 PV는 NRT 나와요. 됐어. 기체 상수는 실제로 R에 대한 식으로 푼 거야. R에 대한 식으로 풀으니까 NT분의 PV가 되거든? 그럼 NT분의 PV 됐을 때 1몰일 때는 273 켈빈. 이게 몇 도씨야? 다시. 마이너스 273 도씨가 몇 켈빈이었냐? 0 켈빈. 그러면 0 도씨는 몇 켈빈이 될 거야? 야, 몇을 더했냐, 이 새끼들아? 그럼 여기도 273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켈빈이야? 이게 되겠네. 그 여기 요거요. 즉 0도씨라는 겁니다. 0도씨. 자, 근데 기억 잘해봐.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면 몇 리터 들어간다고? 22.4리터 들어간다며. 0도씨 1기압에서 1몰이면 22.4리터잖아. 이걸 그냥 상수로 표현해 본 거야. 그랬더니 0.082가 나옵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건 문제 다 줘. 0.082라는 게 기체 상수예요. 뭐처럼 똑같은 거야? 파이값 3.14처럼
기체 상수가 0.082가 나오더라 이거야.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어. 그냥 상수가 이렇게 된다. 자, 대신에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런 게 짜증나죠. 분자량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되는 거야. 볼게. 자, 일단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PV나 NRT를 적으래 했어. 자, 근데 너네 알고 있는 몰수라는 거는 뭐분의 뭐로 바꿀 수 있냐? 내가 아공식 이런 것도 얘기했을걸? 몰수를 구할 때는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질량에 대한 관계가 나온다면 뭐분의 뭐로 구한다고? 분자량분의 현재 질량으로 몰수 구할 수 있잖아. 자, 예를 들게 수소. 분자량이 몇이야? 2야. 분자량 2. 근데 이 새끼가 진짜로 2g 대. 그럼 몇 몰이야? 분자량분의 질량 1이죠. 1몰. 요게 지금 몰수 구하는 거라고. 자, 결론이 뭐냐면은 이 몰수에 대한 개념이 분자량분의 질량이 된다고. 오케이? 자, 요게 RT 이렇게 하면 분자량에 대한 식으로 풀어봅시다. 그럼 얘로 이항시키면은 라지 M 이렇게 올 거고, 이제 분자량에 대한 식으로 풀 거니까 얘를 이항시키면 되겠죠? 결국은 라지 M은 뭐분의 뭐가 되는 거야? PV분의 WRT가 되죠. 오케이? 자,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우잖아. 너네 문제 못 풀어. 이거대로 문제를 안 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무조건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너가 분자량분의 질량이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식을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줘. 자,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밀도를 주는 개념도 나오거든. 밀도. 자, 다시. 밀도는 뭐분의 뭐로 구하니?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죠. 근데 질량을 스몰 m이라 하지 말고 우리가 아까 전에 사용했던 스몰 w, 즉 현재 질량이라고 봅시다. 다시 한번 써볼게. PV는 nRT인데 n이라는 건 m분의 WRT로 바꿀 수 있죠. 그지? 자, 근데 밀도라는 개념이 나왔대. 그럼 부피분의 질량으로 우리는 환산시켜야 되거든. 부피분의 질량.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걸 여기서 아까 내가 분자량에 대한 식으로 푼다면 PV분의 WRT로 바꿀 수 있겠죠. 요거 1로 이항시키면 얘네 1로 이항시키면 요게 나오잖아. 여기서 V분의 W. 이게 뭐라고? 밀도. D. 그러면 분자량은 P분의 RT 곱하기 D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밀도에 대한 식으로 풀어봐. 밀도는 뭐분의 뭐가 되는 거야? 얘 1로 이항시키면 RT분의 MP 요게 되죠? 그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외우고 이거 아까 외우고 적용이 안 돼. 그럼 뭐 하냐? 그냥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관계식을 니들이 만들어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관계식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 얘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이 밀도에 관련된 식이 나온다면 이걸로 구하고, 분자량이 현재 질량으로밖에 표현이 안 됐으면 이걸로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요거에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근데 문제가 좀 짜증나게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잘 봐. O2, H2. 자, O2 분자량 몇이냐? O2 분자량 16 하면 죽일라 그랬어. O2니까 32죠? 자, 1몰 있으면 32g이 될 거고, 얘는 1몰 있으면 몇 g이야? 2g이 되겠지.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수소보다 산소가 질량이 크다는 거는, 야, 우리도 문제 화학 원에 뭐 껍질 같은 것도 봤고 크기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데, 수소의 크기가 산소의 크기보다 클까 작을까? 당연히 작아요. 수소는 제일 작아. 자, 근데 봐봐. 산소는 요만하다고 봅시다. O2. 뭐 O2. 근데 수소는 얘보다 어떻다고? 작아. H2, H2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야. 얘 몇 몰 있다고 지금? 1몰.
얘 몇 몰 있다고? 1몰. 자, 지금 현재는 0도씨 1기압이래. 그럼 0도씨 1기압일 땐 부피가 몇 리터가 돼야 돼? 1몰이면? 이래 되지. 둘 다 1몰이니까. 이상하지 않냐? 이상해야 돼. 왜? 아유, 쌤요. 수소보다 산소가 훨씬 큰데 왜 같은 부피에 같은 입자수, 아보가드로 수가 왜 똑같냐고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지. 다시 1몰이면 이 숫자만큼 있다는 거잖아. 그럼 수소도 이 숫자만큼 있고 산소도 이 숫자만큼 있다고. 그럼 당연히 수소보다 산소가 사이즈가 크니까 같은 숫자 들어있을 때 부피가 얘보다는 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 덩어리가 크니까. 맞잖아.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맞아. 아니 그럼 쌤 왜 이렇게 배워요? 우리들이 배우는 건 무조건 이상기체입니다. 이게 뭐야? 실제 기체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기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실제 기체랑 이상적인 기체가 다르다는 거네. 그지? 첫 번째 다른 점, 지금 내가 얘기한 거야. 분자 자체의 크기를 무시합니다. 이상기체는. 자, 근데 쌤, 그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긴 해. 근데 무시해도 될 정도야. 왜?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체는 분자와 분자의 간격으로 부피가 결정된다. 그럼 이 사이즈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얘가 아무리 커봐야 얘와 인접한 분자 사이의 간격이 훨씬 멀어. 그러니까 수소처럼 작으나 산소처럼 거대하나 이 사이 간격은 같다는 거야. 이 간격을 결정하는 건 뭐다? 온도. 온도.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실제로는 아주 조금 차이는 있어. 왜? 실제 이거 사이즈 때문에 얘가 약간 더 크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알아야 되냐? 우리들이 배우는 건 다 이상기체라고. 이상기체. 실제 기체와는 다른 거야. 자, 결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실험으로 사용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실제 기체를 우리들은 이상기체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문제. 어떠한 애들일수록 이상기체와 가깝게 행동할까? 그거겠지. 이 분자의 사이즈를 이상기체는 다 무시한단 말이야. 그럼 크기가 매우 크면 클수록 분자의 크기가 크니까 차이가 나겠지. 그럼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가 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려면 첫 번째, 분자의 사이즈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상기체와 근접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 이런 값의 차이가 생기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좀 이따가 내가 잠깐 쉬었다가 여기부터 다시 설명할게. 쉬었다 합시다.